숨막히는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오후, 자카르타의 심장 메르데카 광장은 사람과 소음으로 들끓었다. 높이 솟은 모나스는 마치 거대한 창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 아래 광장은 온갖 색깔과 소리가 뒤섞인 혼돈의 용광로였다. 관광객들의 들뜬 목소리, 오토바이의 날카로운 경적 소리, 길거리 음식 상인들의 외침, 멀리 이스티크랄 사원에서 울려 퍼지는 아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끈적한 공기 속에 녹아들고 있었다. 그 혼돈 한가운데 시트라사리는 낡은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 후반의 그녀는 마른 체구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예술가 특유의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옷차림이었지만 결코 값비싸 보이지는 않았다. 크고 깊은 눈은 세상의 모든 색을 담을 듯했지만 지금은 짙은 피로와 불안감으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자른 짧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손톱 밑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물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텅 빈 스케치북. 며칠째 그녀의 스케치북은 백지 상태였다. 자카르타로 온 지 벌써 3년. 예술가로 성공하겠다는 부푼 꿈은 밀린 월세 고지서와 연이은 공모전 낙선 소식 앞에 속절없이 쪼그라들었다. 이 거대한 도시는 그녀에게 기회 대신 소외감과 무력감만을 안겨주는 듯했다. 주변의 활기찬 소음은 오히려 그녀의 침체된 기분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사진을 찍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옆에 앉아 땅콩을 까먹던 노인이 말을 걸었다. 팍 위르요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주름진 눈으로 시트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트라는 말끝을 흐렸다. 텅 빈 스케치북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얼른 무릎으로 가렸다. 젊은 양반이 기운이 없어 보이네. 자카르타 사리가 팍팍하지? 노인은 땅콩 한 줌을 내밀었다. 시트라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땅콩 몇 알을 받아들였다. 딱딱한 껍질을 부수는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거슬렀다. 모든 것이, 심지어 작은 친절마저도 버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모나스를 바라보았다. 국가의 자부심, 독립의 상징.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거대한 돌덩이일 뿐이었다. 저 높이 솟은 기념비처럼 이 도시의 성공과 기회도 자신과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름 모를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 잿빛 도시, 이 무심한 세상에 무어라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 하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텅 빈 스케치북과 싸구려 물감 몇 개뿐이었다. 며칠 뒤 시트라는 대통령궁 근카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딱히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정처 없이 걷던 중이었다. 궁궐 담벼락을 따라 늘어선 삼엄한 경비, 그 사이로 보이는 잘 가꾸어진 정원은 그녀가 속한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정해진 구역을 조금 벗어나 담벼락에 너무 가까이 다가섰을 때 그림자처럼 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스펑 소속의 경비병이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제복, 반짝이는 검은 군화,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선글라스.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각이 잡혀 있었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한 걸음걸이로 다가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러서십시오, 시민.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미리 녹음된 안내방송을 듣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시트라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차갑고 비인간적인 태도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그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인데 마치 잠재적 위협이라도 되는 듯 취급하는 그의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느껴졌다. 네, 죄송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다. 그의 선글라스 너머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냉담함은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시트라가 완전히 물러서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부동자들을 취했다. 그날 이후 시트라의 머릿속은 온통 그 경비병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기계 같은 움직임, 감정 없는 목소리. 그는 단순히 한 명의 군인이 아니라
그녀가 맞서 싸우고 있는 거대하고 비정한 시스템 그 자체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파스판 프레스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 그들의 엄격한 규율, 국가에 대한 충성, 대통령 경호라는 막중한 임무,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시트라에게는 그저 인간적인 감정이 거세된 채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부품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메르데카 광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모나스 주변에서 근무 교대식을 하는 경비병들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절도 있는 동작,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대열, 완벽했지만 섬뜩할 정도로 비인간적이었다. 주변의 관광객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아이들은 그들을 따라 흉내내며 장난을 쳤다. 시트라는 그 모습에 참을 수 없는 환멸을 느꼈다. 저들은 살아있는 인간인가? 아니면 잘 만들어진 마네킹인가? 저들을 향한 존경과 경외는 어디로 가고 값싼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걸까? 문득 과거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몇 달 전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을 들고 자카르타의 한 유명 갤러리를 찾아갔을 때였다. 흰 벽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공간,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가운 표정의 큐레이터. 그는 시트라의 작품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아무런 감흥도 없다는 듯 짧게 말했다. 아직 부족하군요. 좀 더 대중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공감이나 격려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불량품을 판정하는 기계 같았다. 그때 느꼈던 좌절감과 무력감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았다. 그래, 그 경비병도 그 큐레이터도 이 도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과 효율성만을 따를 뿐 개인의 고통이나 절망에는 무관심하다. 시트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 잿빛 현실에, 이 무감각한 시스템에 무어라도 외쳐야 했다.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내야 했다. 충동적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녀는 근처 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값싼 유색 분필 가루 몇 봉지를 샀다. 빨강, 노랑, 파랑, 강렬하고 원색적인 색깔들이었다. 마치 그녀 내면의 억눌린 감정들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다시 모나스가 보이는 광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심장은 불안과 기대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은 예술가의 퍼포먼스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저 절망에 빠진 한 개인의 몸부림일 뿐일지도.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저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시트라는 인파 속을 헤치고 나아가 조금 전 보았던 파스판 프레스 경비병이 부동자세로 서 있는 곳 근처로 다가갔다. 그의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경비병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맞서야 할 거대한 벽이었다. 그의 발치 근처 회색빛 보도블록이 그녀의 캔버스가 될 터였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주머니 속 분필 가루 봉지에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게 느껴지고 오직 그녀와 경비병 그리고 그녀가 곧 저지를 행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이봐요. 순간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외쳤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졌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형형색색의 분필 가루 봉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마치 씨앗을 뿌리듯 경비병 발치 근처의 잿빛 보도블록을 향해 힘껏 뿌렸다. 빨강, 노랑, 파랑의 가루들이 허공에서 잠시 흩날리다 바닥에 내려앉으며 기묘한 무늬를 만들어냈다. 이 잿빛 도시의 색깔을! 그녀는 다시 한번 외쳤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저항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표정하게 서 있던 경비병 스르산 부디 산토소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마치 스프링처럼 튀어나가 단 몇 걸음 만에 시트라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꼼짝 마시오. 그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단단한 손이 시트라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손아귀 힘은 엄청났다. 시트라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힘 앞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떤 동요도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분노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공공질서 교란 및 공공기물 오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놀라움과 비난이 뒤섞인 외침, 그리고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 시트라는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세상이 이제는 잔인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듣고 있긴 한 건가? 시트라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 도시는 죽어 있다고. 당신들도 저 돌덩이도. 그녀는 모나스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군중의 소음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다. 한쪽에서는 팍 위리오로 보이는 노인이 혀를 차며 수 젊은 것이 정신이 나갔군 하고 중얼거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위 레스타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복잡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다. 스르산 부디는 시트라의 저항을 가볍게 제압하며 그녀의 팔을 뒤로 꺾었다. 극심한 무력감과 함께 뜨거운 수치심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저항은 그저 한순간의 해프닝,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소비될 뿐이었다. 거대한 시스템은 그녀의 작은 반란 따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터였다. 곧이어 경찰들이 도착했고 시트라는 그들에게 인계되었다. 스르산 부디는 경찰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근무 위치로 돌아갔다. 그의 등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꼿꼿했다. 바닥에 어지럽게 흩뿌려진 유색 분필 가루만이 방금 전 소동의 유일한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시트라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광장을 바라보았다. 모나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짧은 반란은 마치 물 위에 던진 돌멩이처럼 잠깐의 파문을 일으켰을 뿐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다. 그녀는 공공질서 위반 및 경미한 기물 파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은 그녀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무슨 불만이라도 있었소? 시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예술가의 퍼포먼스? 사회에 대한 저항? 아니면 그냥 미친 짓?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벌금 통지서를 받아들고 텅 빈 눈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자카르타의 밤 공기는 여전히 후덥지근했지만 시트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주머니는 텅 비었고 마음은 그보다 더 공허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정처 없이 걷던 그녀는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예상대로였다. 대위 레스타리가 찍은 영상이 이미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모나스 앞 분필 테러녀, 정신 나간 예술가 지망생 같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상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대부분은 그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나라 망신이다. 관심받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네. 저런 건 예술이 아니라 그냥 민폐지. 경비병 아저씨 불쌍하다. 간혹 그녀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려는 댓글이나 시스템의 경직성을 비판하는 소수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그저 인터넷 세상의 값싼 가십거리로 소비되고 있었다.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던진 색깔들은 순식간에 회색빛 현실에 다시 묻혀버렸다. 시트라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좌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차가운 절망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카르타의 하늘은 도시의 불빛과 매연 때문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암담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뿌린 분필 가루는 아마 내일 아침이면 청소부들에 의해 깨끗이 치워질 것이다. 스르산 부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사람들은 어제의 소동을 금세 잊어버릴 것이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의 존재만 빼고. 이 사건이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벌금 통지서? 사람들의 조롱? 아니면 또 다른 실패의 기억? 어쩌면 이 모든 경험이 그녀를 더 깊은 좌절의 늪으로 밀어넣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무언가 다른 길을 모색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던 시트라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수많은 익명의 얼굴들 사이로 다시 한번 이 거대한 도시의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갈 뿐이었다. 멀리 보이는 모나스의 실루엣은 여전히 굳건하게 밤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자카르타의 시간은 그녀의 혼란과 절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반란이 남긴 것은 깊은 상처와 함께 시스템의 견고함에 대한 씁쓸한 확인뿐인 듯했다. 그녀의 예술은, 그녀의 외침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 텅 빈 스케치북처럼 그녀의 앞날은 여전히 백지 상태였다. 그리고 그 백지 위를 채워나갈 색깔은 이제 그녀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 이 차갑고 거대한 도시 안에서 홀로. To reach the target length while maintaining the story's integrity and pacing as outlined, I need to expand significantly on Citra's internal thoughts, her past experiences, the descriptions of the Indonesian setting, the interactions with minor characters, and the atmosphere of the climax and aftermath. I will continue writing, focusing on adding depth and detail rather than just padding. 시트라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념들에 시달렸다. 스르산 부디의 그 냉담한 얼굴, 그녀를 향해 쏟아지던 수많은 스마트폰 불빛,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군중의 시선. 그 모든 것이 마치 악몽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자카르타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고향 수마트라의 작은 마을을 떠나 이 거대한 도시에 발을 디뎠을 때 그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넘쳐나는 에너지, 다양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 그녀는 자카르타가 자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살인적인 물가, 치열한 경쟁,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이 도시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힘없이 닳아 없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을 품에 꼭 안았다. 한때는 세상을 담는 창이었고 꿈을 펼치는 날개였던 스케치북.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실패와 좌절을 담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수많은 밤을 새워 그림을 그렸고 수없이 많은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차가운 거절의 편지뿐이었다. 독창성이 부족하다. 상업성이 떨어진다. 아직 미숙하다. 그 말들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특히 그 큐레이터의 말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시트라가 가장 아끼는 작품, 고향 마을의 풍경과 사람들의 순수한 영혼을 담아낸 그림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건 요즘 팔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세련된 걸 원하죠. 그의 말은 시트라의 예술세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와 영혼을 팔아야만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가 오늘 저지른 행동은 그 큐레이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한 뒤늦은 반항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차가움, 계산적임, 그리고 예술마저 상품으로 취급하는 태도에 대한 분노의 표출.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너무나 서툴고 어리석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길가의 작은 와롱, 간이 식당 앞에 멈춰섰다. 허름했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고소한 나시 볶음밥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빈속에 느껴지는 허기가 갑자기 밀려왔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얼마 남지 않은 동전 몇 개를 꺼냈다. 나시고랭 한 접시를 겨우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었다. 와룽아는 퇴근길에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 음식을 먹거나 담백, 정향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트라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나시 고렘을 주문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볶음밥을 한 숟갈 떠입에 넣었다. 특별할 것 없는 맛이었지만 속이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오늘 랏 모나스 앞에서 있었던 소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웬 미친 여자가 분필 가루를 뿌렸다면서? 나도 영상 봤어. 완전 또라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 근데 그 여자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더라. 뭔가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어. 시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밥만 먹었다. 그들의 대화가 마치 자신을 향한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남자의 말,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더라 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주 작은 동정심.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그것이 무슨 위안이 될까? 동정은 그녀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해받고 싶었고 공감받고 싶었다. 그녀의 외침이 의미 있기를 바랐다. 식사를 마친 시트라는 서둘러 와둥을 나섰다. 밤거리는 여전히 혼잡했다. 수많은 오잭들이 위태롭게 차 사이를 질주했고 길거리 상인들은 목청껏 손님을 불렀다. 화려한 쇼핑몰의 불빛과 허름한 판자촌의 어둠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도시. 희망과 절망, 부유함과 가난함이 뒤섞여 흘러가는 곳. 이곳이 바로 그녀가 발딛고 서 있는 자카르타였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조금 전과는 다른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수치심과 절망감은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서 아주 작은 오기 같은 것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래, 세상이 나를 비웃고 무시한다 해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예술가이고 나에게는 아직 텅 빈 스케치북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코스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도 없는 비좁은 공간. 벽에는 그녀가 그린 습작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감 튜브와 붓들이 널려 있었다. 이곳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작업 공간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가만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초라하고 궁핍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꿈과 열정의 흔적들이기도 했다. 문득 벽에 붙은 그림 하나에 시선이 머물렀다. 고향 마을의 푸른 논과 그 위를 날아가는 하얀 외가리떼를 그린 그림이었다. 자카르타에 오기 직전에 그린 그림. 그때의 설렘과 희망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그림 표면을 쓸어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그리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그림이나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 그림 속에 담긴 순수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삶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다. 자카르타의 소음과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그녀가 저지른 행동은 어쩌면 길을 잃은 자신을 향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건 네가 아니야. 너의 진짜 색깔을 찾아. 라고 스스로에게 소리치고 있었던 것일지도.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텅 빈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연필을 집어들었다. 무엇을 그려야 할까?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실패해도 괜찮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불확실한 선들이었다. 하지만 점차 그 선들은 힘을 얻고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향 마을의 기억을 떠올렸다. 뜨거운 햇살 아래 땀 흘리며 일하던 농부들의 모습, 저녁 노을 아래 강가에서 물놀이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밤하늘을 수놓았던 무수한 별들. 그녀는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창문 없는 방 안은 그녀가 만들어내는 작은 세계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자카르타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되지 않았다. 오직 그녀와 스케치북 그리고 그녀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스케치북에는 여러 장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고통과 방황,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림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없는 방의 유일한 환기구를 열었다. 새벽의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잔 소리가 오늘은 왠지 평화롭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는 아직 길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벌금도 내야 하고 밀린 월세도 해결해야 했다. 예술가로서 성공하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림이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작은 용기가 생겼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을 들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다. 이번에는 분노나 저항이 아닌 진솔한 자신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하거나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녀의 그림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덮고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자카르타의 아침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트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인파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직 조금 불안정했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좌절과 분노 대신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잿빛 도시 속에서 그녀만의 색깔을 찾아 나서는 긴 여정이 코스방을 나서자마자 뜨겁고 습한 자카르타의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밤새 그림에 몰두하느라 잊고 있었던 현실의 무게가 다시 느껴지는 듯했다. 좁은 골목길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노점상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음식 냄새, 오토바이 소음이 뒤섞여 있었다.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녀가 밤새 겪었던 내면의 폭풍우와